안녕하십니까, 만춘 K입니다. K는 여기 지역명입니다. 강릉 바닷가에 인접한 아주 소도시죠. 자, 1월 말쯤부터 유튜브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많은 보완과 많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잘하는 그런 능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정보 위주로 유익한 정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비슷한 취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의 오프라인 만남, 이런 위주로 평범하게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오늘 다시 방송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부분 실외 활동을 아마 자유롭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 역시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습관적으로 마시던 술을, 음주 습관을 한번 고쳐보고자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으로 보면은 대충 3월 말경부터 금주를 해서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문득 금주하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1989년도 정도에 거의 1990년 기준으로 해도 30년 정도, 30년 이전의 작품인데요. 언터처블이라고, 최근에도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나온 걸로 알아요. 무슨 휠체어를 끄는 그런 영화 같은데 그 영화가 아니고요. 1987년 작품, 1989년에 국내에서는 개봉한 션 코네리,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 등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했던 션 코네리와, 그리고 또 한 명,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로 기억합니다. 그 영화는 언터처블이고,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이 미국의 시카고의 1930년대 금주령이 내려지고 그 유명한 갱 알카포네가 밀주를 취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이죠. 이 금주령과 관련해서 문득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금주를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다고 보통 생각하고, 사실 좀 어렵죠. 술이란 것이 습관적으로 마시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마셔도 내가 감정을 술에 의해서 조정한다 라는 것이 좀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보통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고, 뭐 끊으려면 끊을 수만 있지만 보통은 그런 그 습관적 음주 생활을 지속하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게 되죠. 자, 이 영화는 바로 금주령, 1930년대 시카고에서 금주령이 떨어졌을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술을 마셨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금주령이 떨어지니까 분명히 그 술을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수요를 충족했던 것이 바로 갱단의 두목 알카포네가 그 밀수를 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암시장에서 술을 유통시키는, 그로 인해서 술이라든가 각종 불법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내고, 거의 뭐 무법지대, 그리고 경찰, 법원의 배심원들, 이런 주요한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그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케빈 코스트너가 팀을 구성해서 이들을 소탕하지는 못해도 어쨌든 일부 처벌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갑자기 떠오른 이유가 사실 요즘 사회도 보면 어떤 권력형 범죄, 좀 뭐 대단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마땅히 그 범죄를 감시하고 그리고 처벌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범죄자와 카르텔을 형성하고 연루되고 또 뇌물을 수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더욱더 기승하는 그런 모습을 요즘에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씁쓸한 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참 좋은 점이, 저는 1980년대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억에 지금에 본 영화들보다 굉장히 오래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사이 이때쯤의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 그 영화들이 굉장히 기억에 잘 남는 시기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그때 영화가 지금보다 그 디지털 기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대로 아날로그, 아마 필름, 예전에 영화, 제가 영어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 아날로그 기술이, 그 필름 기술이 있고 최근 그 디지털 기술로 어떻게 변천 과정이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아날로그 기술로 영화를 다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왠지 좀 피로감이 덜합니다. 확실히 요즘 영화를 보면 한 편을 보고 나면 그 모든 배경이라든가 등장인물이라든가 CG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보고 나면 굉장히 좀 눈의 피로라든가, 안 그러면 그 디지털이라는 게 어쨌든 연속된 장면이라기보다 그 정지 화면을 어쨌든 많이 프레임을 넣어서 그게 이제 아날로그보다 더 심하니까 아마 사람이 더 많은 필요를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저는 이 참 잘 만든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점이 뭐냐면, 보통 영화가 한 1시간 반, 그 2시간 내의 영화지 않습니까? 2시간 내의 영화가 진행되는데도 그 등장인물들이 마치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인 것처럼, 혹은 그 등장인물들의 그 흥망성쇠를 보면서 굉장히 그 사람의 추억하는 장면을 봤을 때 나도 같이 감정이입이 돼서 추억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전의 느낌 같은 그런 걸 받을 때 이 영화가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언터처블, The 언터처블이라는 이 영화도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고, 그래서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이 영화를 좀 더 해석해 보자면, 이 영화에서 참 뭐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금주령이 내려서 술을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이제 적발하고 잡는 그런 과정인데, 어떤 기자가 마지막에 나와서 이제 금주령이 해제된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주인공 그 케빈 코스트너한테 묻죠. 그러자 케빈 코스트너가 그래요? 이제 그럼 뭐 술이나 한잔 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참 씁쓸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The Untouchables라는 이 언터처블, 그러니까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약간 불사조들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는데, 여기서 이 션 코네리와 그 케빈 코스트너, 그리고 회계사로 나오는 사람과 그 신참 형사, 지금 이 신참 형사도 지금 제가 이름이 바로 떠오르진 않는데 이미 연세가 많으시죠. 그래서 그 네 명이 그 우리는 불사조들이야 라는 약간 언터처블, The Untouchables
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어찌 보면 그 언터처블이라는 것은 그 알카포네와 같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으로도 처분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그 알카포네가 11년형을 받습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막대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 많은 인명을 잔인하게 죽였던, 이익을, 자기 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11년형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무슨 뭐 질병으로 사망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형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들은 불사조들이야라고 했지만 4명의 결사단에서 2분이 사망하는 그런 과정을 영화에서 보게 되죠. 이처럼 실제로 그 언터처블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영화에서는 그 배후에 있는 강력한 세력들, 그러니까 이 그 금주령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동료를 잃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수사를 하고 범인을 잡고 했지만, 누군가 뒤에서 그 금주령이라는 것을 해제해 버리니까 그 간의 노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금주령이라는 것은 어쨌든 법에서 술을 금지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기는 사람은 잡아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만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수사를 했던 거죠, 케빈 커스트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한번 조금씩 나눠가면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영화, 그리고 스포츠로는 그 격투기 스포츠를 좀 많이 봅니다. 제가 격투기를 하지는 않는데 격투기 스포츠를 굉장히 좀 즐겨보는 편이고, 그리고 취미생활로는 등산, 그리고 뭐 여행 컨텐츠라고 하면은 저는 그 어떤 먹방도 좋아하지만 주로 이제 박물관 위주로 가서 우리들이 그 어떤 지역을 돌아보고 뭔가 의미를 새겨볼 만한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한번 다뤄보고, 기회가 되면 뜻이 맞는 분들과 한번 같이 다녀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통을 기본 이제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다운 특별한 것을 이 제 채널에서는 사실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보통 얘기,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더 내가 생각났을 때 어떤 것을 조금 이런 코멘트는 공유하면 좀 좋은 정보 같다. 그리고 이런 영화 같은 것도 벌써 30년 전 영화니까 아마 이 영화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터처블 하면 그 흑인이 뭐 휠체어 끄는 그 영화밖에 모르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화보다는, 그 영화도 제가 좀 보다가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다가 재미없으면 요즘은 좀 안 보는 습관도 생겼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끝까지 봤는데 요새는 보다가 좀 흥미가 없으면 중간에 이제 좀 많이 졸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그 1989년에 국내에서 개봉했던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굉장히 보면 지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소개해주면서 과연 이 신종 코로나19 이 기간에 여러분들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이제 진행 중이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많이 큰 불길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아직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전망하기가 어렵겠죠.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술을 안 먹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경우는 있겠죠.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 예외 조항을 두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일단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사태에서도 보면 선거도 그렇고 우리들이 마땅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억울함을 정말 그 어떤 국가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죠. 왜냐하면 모든 기관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고 또 그 세분화된 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어쨌든 또 인간이기도 하니까 그걸 국가라고 하나로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분화 기관의 전문가 혹은 기관을 믿고 요즘같이 복잡한 사회에서 과연 무조건 신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처럼 뭐 배심원이 매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매수가 된다거나 뭐 이런 사태 또 그리고 언론 기자들이 그런 이슈거리 위주로 이제 그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경찰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장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만든 영화인데도 오늘에 있는 사태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을 하나 찍을 텐데요. 그건 아마 과연 우리는 이 기간에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쫓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인관계가 아마 예전만큼 자유롭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뭐 투자를 해서 정말 큰 수익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되게 좀 실외에서 못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좀 건강해지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즘 그 동학 개미 운동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잠깐 시간 날 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아마 저는 뭐 이렇게 전문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다른 분들 다른 유튜버라든가 이런 SNS 활동을 하는 분들하고 크게 그 어떤 역량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지금 뭐 기술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기 재미있는 걸 보여준다고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이렇게 그것도 아니면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씩 올리는 그런 소통의 장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통을 하고 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 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오프라인으로 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뭔가를 했을 때 더 이제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추구해 보고자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일상 생활 정보를 가지고 좀 유익하게 만나볼까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